안녕하세요. 닥터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일 용량 높이기입니다. 네, 일 용량 처음 들어보셨죠? 네, 닥터유가 만든 용어입니다. 그런데 짐작이 가시지 않으세요? 내가 오늘 즐겁게 할 수 있는 일의 양을 말합니다. 네, 내가 할 수 있는 양이죠. 내가 과거에 많은 일을 했어요. 이거 아닙니다. 내가 미래에 많은 일을 하려고 해요. 그것도 아니죠.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만큼을 해요. 네, 이건 남의 양입니다. 내 양이 아니죠. 이것도 아닙니다. 또 모름지기 이 직장에서는 이만큼 누구나 다 이만큼 일을 해야 돼 라는 일의 기준이 있잖아요. 작업량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이것도 아닙니다. 내가 오늘 즐겁게 할 수 있는 양, 이걸 말하죠. 내가 아프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양이 줄어들겠죠. 내가 오늘 기운이 넘친다 그러면 늘어나겠죠. 네, 이렇게 이제 그날마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일의 양에는요, 최대 양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가 내 최고의 능력을 발휘하면은 할 수 있는 최고의 양, 그걸 갖다가 최대 일 용량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일 용량이라고 한다면은요, 일이 이제 나한테 부과되는 게 있겠죠. 일의 요구라고 합니다. 그 일에는요, 당연히 직업에 따른 일이 있겠죠. 이제 저 같으면 이제 의사니까 의사에 따른 일이 있겠고요. 학생들이라면은 이제 공부나 학업이 일이 되는 겁니다. 주부라면은 이제 자녀를 돌봐야 되겠죠. 네, 그리고 또 살림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일이 되는 거고요.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다 갖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합쳐서 일이 됩니다. 그래서 한편에는 일의 요구가 있죠. 네, 다른 한편에는 내 일의 용량이 있습니다. 이 둘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함께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은요, 일의 요구, 그리고 나의 일 용량의 상호작용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일의 요구가 있고 일 용량이 있습니다. 일의 요구가 일 용량보다 클 때는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한테는 힘듦과 고통이 되겠죠. 일의 요구와 나의 일 용량이 똑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냥 보통 이렇게 되는 거죠. 일의 요구가 나의 일 용량보다 작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네, 나는 여유가 있고 즐겁습니다. 자, 이렇게 일의 힘듦과 여유로움 또는 즐거움은요, 일의 요구와 내 일 용량과의 상호작용입니다. 그런데요, 네, 이전에 내가 즐겁게 했어요. 내가 여유롭게 했어요. 그런데 지금 힘듭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요. 크게 6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이유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내 체력이 떨어졌어요. 네, 내 체력이 이전만 같지 못해요. 이게 첫 번째 이유일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나도 알게 모르게 내가 하는 일이 싫어졌어요. 내가 늘 좋아했던 일인데 나도 모르게 이제부터 싫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유고요. 세 번째 이유는 내가 점점 이것도 알게 모르게 더 많은 일을 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처음에는요, 일 자체가 재밌었어요. 즐겁고 재밌었잖아요. 그래서 더 하려고 해요.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누가 잘한다고 해요. 너 대단하다고 해요. 예, 그러면 더 신나서 일을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이제 여럿이 일할 때요, 내가 더 신나서 일을 하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네, 더 많이 일을 더 잘하는 사람한테 일이 더 많이 몰립니다. 점점 나는 일을 더 많이 하게 되죠. 이게 세 번째 이유입니다. 네 번째 이유는요, 일의 요구량이 나의 현재 일 용량을 갖다가 초과했어요. 네, 이거는 짐작이 되시죠? 이게 네 번째 이유고요. 다섯 번째 이유는요, 네, 이것도 좀 비슷하긴 한데요. 무슨 이유냐면은 나는 일만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내 삶을 갖고 싶어요. 내가 놀기도 해야 되고, 취미생활도 해야 되고, 운동도 해야 되고, 모임도 해야 되고, 이런 거 다 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일 용량은 이렇게 좀 나눠서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나누는 내 일량보다 나의 일 요구가 더 많은 거죠. 이게 이제 다섯 번째 이유고요. 여섯 번째 이유는요, 내가 내 동료에 비해서 일을 더 많이 한다고 느낄 때, 즉 우리가 불평등하다 그러잖아요. 내가 불평등하게 나한테 일이 더 많이 부과된다고 느낄 때, 이게 이제 여섯 번째 이유입니다. 자, 이렇게 내가 힘든 이유, 일이 힘든 이유 아셨죠? 네, 그러면은
일 쉽게 하기를 해볼까요? 네, 그게 바로 일 용량 높이기입니다. 네, 첫 번째 이유, 내가 체력이 떨어졌을 때, 네, 이럴 때는 제가 늘 말씀드린 그 훈련을 하면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훈련이라고 그랬죠. 내 몸맘 회복 훈련, 쉼 숙면 훈련, 예민한 분들은 둔감 훈련, 그리고 누구나 다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 줄이기 훈련입니다. 내 몸맘 회복 훈련 다 아시죠? 네, 같은 시간에 일어나기, 같은 시간에 밥 먹기, 그리고 하루 10% 기력 남기기. 생각 줄이기 훈련은요, TV, PC, 스마트폰 이것만 줄여도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2주만 해보세요. 네, 다시 체력이 돌아오는 것 같다가 느낄 수 있습니다. 네, 두 번째는요, 내가 이 일을 싫어하고 있나 이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느낌이 들면은요, 이제 다시 선택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을 계속할 것인가 그만둘 것인가. 네, 이 질문을 하시고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죠. 즉 한다 안 한다의 선택이 되죠. 네, 한다 안 한다는 다 행동이라고 그랬죠. 네, 한다 안 한다의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한다 안 한다로 선택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 마음을 갖다가 내가 한 선택에 맞추면 됩니다. 내 마음은 뭐겠어요? 좋아하면서 한다. 아니면은 싫어하면서 한다. 둘 중에 하나죠. 네. 그래서 내가 계속 한다 선택하면은 이제부터 좋아하기를 해보세요. 만약에 안 한다를 선택하잖아요. 네, 그러면 안 한다를 좋아하기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도요, 내가 한 선택을 내가 좋아하기를 하면 된다는 거죠. 안 한다를 선택했을 때는요, 지금 하는 일을 그만두고 새 일을 찾기, 이래도 되고요. 새 일을 먼저 찾은 다음에 그만둬도 됩니다. 이렇게 행동을 먼저 선택하고 마음을 선택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잘 안 되더라도요, 자꾸 연습해 보세요. 정말 그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 훈련은요, 지나치지 않고 남기기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데 내가 좋아서 지나치거든요. 네, 이걸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좋아서 하더라도 그 일을 오래 하고 싶잖아요. 네, 그러면 지나치면은 오래 할 수가 없어요. 네, 짧게 보면은 네, 그게 잘하는 것 같은데 조금 길게 보면은요, 오래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항상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남기면서 해야 돼요. 자, 지금부터 그렇게 한번 해볼까요? 네,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이제 새 일은 좀 미안하더라도 맞지 마세요. 이미 지나쳤기 때문에. 두 번째, 이미 하던 일은요, 일부러 조금씩 늦게 하세요. 조금씩 여유 있게 해보세요. 제가 하는 얘기 중에 이런 거 있죠. 90%만 하라고. 네, 90%만 한번 해보세요. 네,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게 덜 하기가 됩니다. 그런데 자꾸 남기 때문에요. 불과 2주만 이렇게 해봐도요. 나중에는 계속 남기면서 하는데도 더 하게 돼요. 물론 지나치지 않고 남기기를 할 때는요. 칭찬과 남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셔야 되겠죠. 거기 목매면은 이게 항상 지나치게 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나의 일 최대 용량 알기입니다. 닥터유의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제가 많은 분들을 갖다가 하루에 많은 분들을 보지는 당연히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거에 대학병원에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환자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9시부터 이제 5시까지 진료를 하는데요. 점심시간 빼고 하루는 제가 얼마나 많은 환자를 볼 수 있는가,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열심히, 그냥 집중해서 계속 빨리 보는 거죠. 그랬더니요, 하루에 그 시간에 제가 169명을 보더라고요. 좀 놀라셨죠. 그런데 좀 분위기가 그랬어요. 많은 환자를, 아마 전체적으로 지금은 이제 다른 교수님들도 그렇게 많은 환자를 보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하여튼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나의 최대 일 용량입니다. 169명. 저로서는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요, 한 매일 120명만 봤어요. 그 정도 120명에서 130명. 물론 이 숫자도 많기는 합니다. 요새는요, 30명도 안 봅니다. 하여튼, 그랬더니요, 어쨌든 간에 169명이 내 최대 용량인데 120명을 봐보세요. 어떻게 되나. 하루가요, 정말 여유롭더라고요. 룰루랄라죠. 자, 이렇게 내 최대 용량을 한번 알아보시라는 거죠. 이거를 알기만 하잖아요. 현재 내가 이 정도 할 수 있어. 이걸 내가 알기만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다음 뭘 하냐면요, 현재 하는 일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거의 대부분이요, 내 최대 용량보다는 적게 일을 합니다. 사실은요.
내가 더 많이 초과됐다고 그렇게 알고 있었잖아요. 알고 보면은 적게 일한다는 것 같다 깨닫게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어떤 차이가 나냐면요. 내가 내 최대 용량을 넘었다. 예, 그러면은 일을 하면서도 내 겉마음과 속마음이 싸움을 하게 돼요. 이 겉마음과 속마음의 싸움이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이 자체가 기력을 소진합니다. 내 일 용량을 떨어뜨리거든요. 근데 반대로 해보세요. 이거는 내 일 용량 밑에 있네? 그러면 겉마음과 속마음이 협력을 해요. 그러면 기력 소진이 안 됩니다. 오히려 남게 되죠. 그 남은 기력이 남잖아요. 그 남은 기력 가지고 다시 또, 일 용량 높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선순환이 되겠죠. 요거는요, 정말 내 생각만 바꾸는 거거든요. 이것만 가지고도 차이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은 항상 나의 최대 일 용량 밑이 되겠죠. 네, 다섯 번째는 내가 내 삶도 있고 일과 삶의 균형이 안 맞는다. 일이 너무 지나친 것 같다. 이제 이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요, 일시적으로만 삶의 요구를 갖다가 줄여보세요. 네, 그러니까 일을 줄이는 거는 그렇게 쉽지 않죠. 일의 요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삶은 내 마음대로 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뭐 취미를 한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뭐 사람을 만난다든지 그러니까 모임을 한다든지 이거를 뭐 많이 줄이라는 게 아니고요. 길게 줄이라는 게 아니라 포기하라는 게 절대 아닙니다. 2주만 줄여보세요. 네, 줄이고요. 다시 돌아가서 내 일의 요구하고 내 일 용량하고를 갖다가 맞춰보시라는 거죠. 예, 그러면은요, 내 일 용량이 높아지기 시작합니다. 네, 불과 2주밖에 안 걸려요. 그럼 2주부터 내 용량이 높아졌으니까 일이 어떻게 돼요? 여유가 생기죠. 네, 여유가 생기면은 일이 쉬워집니다. 그러면은 그 여유 가지고 다시 내 삶을 되찾으면 됩니다. 이런 걸 가르쳐서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합니다. 처음에는요, 일도 힘들고요. 일이 힘드니까 사실은 내 삶도 그렇게 쉽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가 1보를 갖다 후퇴한 겁니다. 그럼 일도 쉬워지고 내 삶도 훨씬 더 여유로워지는 거죠. 여섯 번째는요, 네, 비교하기라 그랬잖아요. 내가 불평등하게 나한테 일이 더 많다. 예, 그런데 그러니까 일의 요구를 비교했다면은, 네, 지금부터는 일 용량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네, 일의 요구는 이제 객관적으로 누가 일이 많다, 일이 적다를 이제 비교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런데 일 용량은 여기 사람마다 다 다르다 그랬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지가 않습니다. 나는 일 용량이 더 많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일 용량이 작을 수가 있어요. 네, 작은 사람한테 똑같이 비교해도 저 사람은 힘든 겁니다. 또 많은 사람한테는 똑같이 일의 요구가 있어도 그 사람한테는 쉬운 거거든요. 네, 비교를 하려면은 일 용량을 비교하라는 거죠. 어쨌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나만 내 일 용량보다 낮게 일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비교를 하지 않고 나만 내 일 용량에 맞춰서 일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겉마음과 속마음의 싸움이 없어집니다. 이게 서로 협력하게 돼요. 예, 그러면은 또 기력이 남아지면서 기력을 남기면서 내 일 용량이 높아지기 시작하는 거죠. 자, 어떠세요? 내가 즐겁게 하던 일이 점점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그 이유는요, 일의 요구가 늘어난 게 아닙니다. 나의 일 용량이 줄어든 거거든요. 자, 이제부터 일 용량 높이기 바로 시작해 보실까요?